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점점 무서워지는 건 경기도 경기인데 점점 서비스 업종에 사람을 줄여가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점점 무인화 자동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사실 뭐 직장 다니고 먹고 산다는 게 쉽진 않죠. 뭐 다 힘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유독 힘들다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서비스 업종이라면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아르바이트, 보통 아르바이트 대부분이 서비스업이에요. 이제 마트 계산은 캐셔라고 하죠. 그리고 서빙, 예, 서빙하는 이제 직원, 그리고 이제 매장을 안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장 점원, 매장 관리, 상담원, 이런 일들이 보통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눈으로 직접 봐도 이런 서비스업의 어떤 규모가 작아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업이 예전부터 좀 전망이 안 좋다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비전을 봤을 땐 좋지 않은 직업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업이에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 뭐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고용하는 이제 사장님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실 비싼 인건비를 줘가면서 일을 시키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요즘에 가뜩이나 이제 매출이 잘 안 올라오고 나간 돈도 많은데 거기 인건비까지 나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직원들을 고용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사자,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업이 일했던 분들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쪽에서 앞으로 계속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앞으로 서비스 업종 파이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통 서비스 업종은 여자분들이 많이 몰빵이 돼 있으면, 특히나 젊은 여자분들이 몰빵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백화점 가면 알잖아요. 매장 점원들 보통 여자분들 아니에요? 여자분들이죠. 그리고 계산원분들도 보통 여자분들이에요. 이마트 가면 계산하신 분도 보통 아주머니들. 네, 그런 분들이에요. 음, 뭐 그분들이 꾸준하게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요즘에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평일날 백화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주말 말고. 평일날 가면요 정말 횡합니다. 진짜로. 어느 백화점이든 여러분 평일날 낮이나 저녁에 가보면요 매장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드문드문 있습니다. 오히려 매장에 이제 방문한 손님보다 매장 일하는 점원들이 더 많아요. 네, 낮에 가보면 그만큼 한산합니다. 원래 백화점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백화점이. 근데 요즘에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들을 좀 보기 힘듭니다. 뭐 주말에 백화점 가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한 가보세요. 백화점 가가지고 뭔가 물건을 사두고 나온 사람이 얼마 있는지. 보통 백화점 가면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옵니다. 또 요즘에 날씨 더우니까 백화점 안에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일이 시키게 한 목적을 하게 한 바퀴 도는 거지. 거기서 뭔가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방문한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백화점에 파는 물건들이 대부분 사치품이기 때문에, 예, 일반 물건은 비싸거든요. 거기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 소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성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한테 강조한 게 있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실리를 추구한다고. 실리. 실리. 예, 실제 이익에 쉬운 말이에요. 실제 이익. 그러니까 실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보면 요즘에 이윤이 안 나온 사업은 접어버리고 긴축 재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돈 낭비 같은 거 하지 않겠다. 돈이 되는 사업은 남겨두겠지만 돈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 지금 많은 제조업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실리를 추구합니다. 가격대가 나가는 그런 사치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찾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실리를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오프라인 상권은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삽니까?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삽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잖아. 근데 온라인으로 왜 물건을 살까?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연중 무휴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이제 결제하면 알아서 다음날 배송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오프라인보다 싸요. 오프라인보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아무리 싸게 팔지언정 이 온라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편한 것도 있지만 이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죠. 온라인은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오프라인은 인건비가 들어가잖아.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오프라인에 세일한다고 해도 온라인에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온라인은 또 뭐가 있습니까? 중고 시장이 있잖아. 요즘엔 중고 쪽이 거래가 더 잘 될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가격이 싸면서 좀 상태가 좋은 그런 중고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통 오프라인은 중고 시장이 많이 없잖아요. 새 제품 사지 중고를 사지 않거든. 중고는 웬만하면 온라인이거든. 근데 요즘에 온라인 수요가 많을 거예요. 중고 쪽은. 좀 낡고 해줘도 뭐 쓸만하면 그만이니까. 스마트폰도 중고로 사는 분도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그냥 모니터화면 보면서 물건 사는 게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오프라인이 매출이 예전보다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서비스업 종사하는 분들도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예. 앞으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중에서 폐점하는 것이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몇 군데 폐점을 했잖아요. 요즘에 은행 지점도 폐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도 가보면 직원 얼마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창구가 4개 있는데 요즘엔 창구 2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순한 일만 해가지고 편한 일만 해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에서 좀 일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프라인이 좀 예전처럼 번성하기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작은 음식점 직원입니다. 예전에는 홀 직원, 주방 직원 따로 뽑았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남았고 주방에서 요리 다 하고 재호 관리한 후 포장이나 홀서빙까지 하고 가끔 배달까지 나갑니다. 요즘 사람 쓰면 시급값 못하는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월급은 올라갈 거라는 기대 안 합니다. 안 잘리고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댓글 본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 본인 혼자 남았다고요? 근데 괜찮으세요? 근데 혼자 남아도? 그 음식점 사장님도 요즘에 좀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장사가 좀 잘 됐는데 요즘엔 좀 힘드니까 이제 기존 일하는 직원들 다 보내고 본인 혼자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본인 그나마 일을 잘하니까. 요즘에 뭐 식당 직원들도 잘 안 뽑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잘 된 식당이 별로 없으니까. 뭐 장사가 잘 돼야 직원을 뽑아서 더 돌리죠, 이게. 요즘 워낙 인건 비싸가지고. 이게 요즘에 직원을 많이 왜 못 쓰냐면요. 음식 장사 해보신 분도 알 겁니다. 요즘 마진율이 정말 낮습니다. 예, 정말 낮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자영업 추세가 홀 장사로 이렇게 좀 돌리는 것보다는 배달 쪽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가게 안에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시켜 먹는 사람이 더 많거든. 이제 회사나 아니 집에 시켜 먹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배달 장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배달 플랫폼이 폭리가 엄청 심하잖아. 말도 안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배달 플랫폼 수조 떼고 나면 손에 쥐어진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마진율이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직원도 인건비 안 챙겨줄 수는 없어요. 마진율은 떨어졌는데 세금 들어가는 건 많고 거기다가 인건비가 올라갔어. 사장 입장에서 어떡할까요? 굳이 직원을 더 써가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면 바쁜 시간대만 직원을 쓰고 좀 필요 없는 직원들 내보내고 그게 나을까? 아니면 뭐 4차 산업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 사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야채 써는 기계, 야채 조리하는 기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들여와가지고 사람을 안 쓴 쪽으로 할까? 아무래도 사람을 안 쓴 쪽으로 하겠죠, 여러분. 앞으로 자영업도 많이 변할 수 있는 게 요즘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야채 써는 기계, 야채 뽑는 기계, 찌개 끓이는 기계, 예. 뭐 고기 뽑는 기계, 고기 굽는 기계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사실 뭐 직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리하는 직원이 필요가 없어.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가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그 기획가 비싸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해. 그래도 장사를 오래 하겠다 하면 남는 장사예요. 요즘 김밥집 가도 김밥 써는 기계, 김밥 마는 기계, 야채 써는 기계도 있습니다. 원래 이거 사람들 다 썼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사람들 다 써가지고 장사 운영하니까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 방식으로 가야겠죠. 아무튼 이 댓글 적으신 분도 떻게든 잘 살아남으시기 바라겠고, 예. 혹시나 모르니까 만약에 혹시나 뭐 김치전 사장이 안 좋아지면 뭐 다른 자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그 자리만 또 무조건 있는 것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앞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각자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